네, 안녕하세요. 제프리 앱스타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나왔습니다. 제프리가 정말로 스스로 저 세상으로 하직했는지 아니면 강제로 인생 퇴계를 했는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CBS 뉴스가 모처럼 밥값을 했습니다. 오늘 그 소식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은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뉴욕시, 플로리다 이쪽에 이제 근거를 두고 젊은 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무슨 마사지나 무슨 접대 같은 걸 시키면서 그 정치인들, 기업인들, 권력가들 이런 사람들 몰래 카메라를 찍어서 협박 편지 이런 것들을 날리는 그런 악명 높은 사업가였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배후에 딥스테이트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스스로 했다기보다는 딥스테이트의 지시를 받아서 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의 범죄 피해자가 된 사람들이 이제 뭐 신고도 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마이애미 헤럴드 같은 신문이 막 파헤치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상에 막 널리 알려지니까 결국은 사법부에서 제프리 앱스타인을 체포를 하고 재판을 진행시킵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 이제 뉴욕시에서 가장 감시가 철저한 악명 높은 구치소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렸는데 재판이 열리기 직전에 의문의 죽음을 당합니다. 참 공교롭죠. 재판이 열렸으면은 이 사람이 무슨 증언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교롭게 이 사람이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죠. 정황상 이거 누가 보내버린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증거가 없었어요. 공교롭게도 이 앱스타인이 사망한 날 CCTV가 고장이 나가지고 꺼져 있었고 당직을 서던 두 명의 교도관들도 콜콜콜 잠을 자고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연이 겹쳐가지고 아무런 타살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했던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른 화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앱스타인은 원래 2인 1실에 묵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침 앱스타인이 죽기 바로 직전에 룸메이트가 다른 방으로 옮겨져요. 자, 그래서 2인 1실에서 지금 혼자 방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방, 앱스타인이 이제 죽고 나서 남아있는 방을 사진을 찍은 건데 이 방을 보세요. 이게 혼자서 묵는 사람의 방입니까? 제가 교도소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자, 이게 담요란 말이죠. 무슨 담요가 지금 몇 장이 있습니까? 한 사람당 담요 한 장씩 주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도 담요 한 사람당 한 장씩 주지 막 열댓 장씩 주나요? 담요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죠. 이 담요를 잘라 가지고 이어 붙여서 이렇게 이제 줄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줄도 한번 보세요. 자, 이 줄을 보시면은 모르겠습니다. 사진의 확대 때문인지 그런지는 몰라도 줄이 좀 사람이 사용하기에는 조금 엉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공간도 굉장히 커 보이고 좀 엉성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리고 목을 매달았다라고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그 교도소 방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 두 사람이 묵을 수 있는 침대가 있는데요. 이게 대충 4피트 정도라고 합니다. 4피트. 그리고 앱스타인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 1m 80이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어요. 6피트가 됩니다. 6피트. 그러니까 앱스타인이 서 있으면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 앱스타인이 서 있으면은
머리가 위로 올라가는 그런 정도로 이 침대의 높이가 낮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매달 수가 있냐는 거예요. 뭐 천장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천장이 다 민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못 하나 박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주장하는 바로는 이 침대의 이 옆에 이 이제 이 철근 같은 게 있잖아요. 프레임. 여기에다가 어떻게 줄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걸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줄을 걸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좀 죄송하지만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쯤 어딘가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어떻게 매달 수가 있냐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로 막 내가 진짜 막 죽으려고 막 땡겨 가지고 죽을 거면 차라리 내가 스스로 목을 졸라버리겠네.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수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닌 것 같다. 강제로 죽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이 나왔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검을 했는데 가족들이 이제 부검 전문가를 데려가서 앱스타인 시체를 부검을 했는데 경찰 부검 결과랑 다르게 이 부검했던 사람이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의 흔적이 있다. 특히 목뼈가 부러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침대를 보시면은 침대 높이가 사람이 허리 정도밖에 안 닿는 이 정도 높이인데 여기다 목을 걸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죽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목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까? 목뼈가 뭐 그렇게 쉽게 부러지는 그런 뼈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스스로 목을 부러뜨렸다기보다는 누군가가 부러뜨렸을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타살이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앱스타인이 룸메이트가 있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룸메이트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이구, 이거 근육 봐. 로이드 같긴 하지만 근육 보세요. 어휴, 뭐 어깨에 그냥 허벅지를 달고 다녀. 엄청난 등발을 가진, 머리도 보니까 빡빡이고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들리는 바로는 앱스타인이 이 룸메이트를 굉장히 두려워했었다라고 하고요. 또 그 전에 한번 무슨 이렇게 말다툼이 있어가지고 몸싸움을 벌였던 적이 있다라고 하는데, 앱스타인이 뭐 전혀 운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을 수는 있겠죠. 자, 이 사람이 말이죠. 전직 경찰인데 무려 4명을 살인을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 제복만 입었지 완전히 그냥 시리얼 킬러였던 거야. 성격도 포악하고. 자, 이 사람하고 방을 쓰고 있다가 이 사람이 다른 방으로 이송이 되고 혼자 자고 있는데 갑자기 변시체로 발견이 되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목을 매달았다. 이렇게 이제 경찰이 발표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좀 뭔가 이 자살이 아닌 것 같은데 타살이라면은 왠지 이 인간이 했지 않을까. 물론 이거는 진짜 추정이죠. 진짜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죠. 룸메이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교도소 발표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그때 방에 없었다.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주 전에 FBI 국장이 뭐 18시간인가 그 정도 되는 그 CCTV 푸티지 영상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FBI 국장 파텔, 그 다음에 이제 부국장 본지노가 막 폭스뉴스 이런 데 나와가지고 자기가 나도 말이야 마가 출신이고 앱스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 영상을 눈이 뚫어져라 다 체크해봤는데
스스로 죽었다라. 타살의 증거가 없다. 이러면서 한번 CCTV 공개할 테니까 원본으로 공개할 테니까 니네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봐라. Trust me, bro. brother. 나를 믿어라. 뭐 이러면서 큰 소리 빵빵 쳤어요. 그래서 이제 FBI가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10시간이 넘는 영상을 다 본 거예요. 물론 다 보기는 힘들었겠지만 꼼꼼히 이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어져요.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CBS에서 우리나라 MBC 정도에 해당되는 지상파 CBS에서 영상을 꼼꼼히 검수를 했는데 앱스타인이 죽은 그 당일날 한 새벽 4시경에 이런 장면을 포착을 한 거예요. 자, 여기 좀 화질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CCTV 영상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오렌지색 이렇게 실루엣이 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제 FBI가 CCTV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영상이 없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그 로비의 반대편에 이제 로비를 비추는 그런 CCTV가 한 대가 있었어요. 그 영상을 공개를 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 CCTV가 위치가 조금 애매해가지고 약간 사각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계단이 있어요. 잠깐만. 여기에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있는데 하필이면은 CCTV가 어떻게 돼가지고 딱 이 부분만 보여줘. 그러니까 계단이 실제로는 여기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CCTV에 안 보이는 거야. 뭔가 앞에 벽이 가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은 사람이 이 CCTV에 잡히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옆으로 비껴가면은 CCTV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앱스타인 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수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어쨌든 CBS가 영상을 검수하다 보니까 사건 당일날 새벽 4시경에 이런 오렌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앱스타인이 있는 그 감옥 병동 복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걸 가려면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안에 방이 4개인가가 뭐 있어요. 4개인가 뭐 한 8개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방에 이제 앱스타인이 있었던 거야. 자, 근데 여러분 뭐 영화도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많이 보셨겠지만 오렌지색 옷은 죄수가 입는 옷이에요. 죄수가. 그쵸? 교도관이 오렌지색 옷을 입지는 않죠. 교도관은 따로 경찰관처럼 제복을 입잖아요. 자, 그러면은 오렌지색 옷을 입은 죄수가 새벽 4시에 건물 안을 활보할 수 있나? 저도 조금 궁금하긴 한데 뭐 제가 이제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면은 모범 죄수일 경우에는 허드렛 일 같은 거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범 죄수 같은 경우에 뭐 교도소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뭐 빨래 같은 거를 담당해 가지고 뭐 가서 이불 같은 거를 수거해서 빨래를 돌리고 다 돌리면은 말려 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이런 거를 모범 죄수한테 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직 경찰이었으니까 모범 죄수라고 딱 완장을 채워주고 얘를 마치 이불을 답반 이불을 가지고 가는 것처럼 이만큼 이불을 들고 이 계단을 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몸이 이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계단 한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슬쩍 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자연스럽게 빨래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몸집도 엄청 더 크던데. 그래서 영상에 이렇게 잡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4시경에 이제 제가 시나리오를 써보자면은 새벽 4시경에 빨래를 돌려준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문을 따고 그 복도로 들어간 거야. 그리고 다시 앱스타인의 문을 따고 어느 시점에서 앱스타인을 보내버렸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묵었던 방에 이렇게 숱하게 많은 이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가 버린 거야. 그리고 마치 스스로 끄는 것처럼, 수술한 것처럼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놓고 빠져나왔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또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CCTV 영상, 열 몇 시간짜리 영상에 빠져나온 장면이 없지 않느냐.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남자가 들어갈 때 영상이 잡혔어. 근데 이 영상 전체, FBI가 공개한 영상 안에 이 남자가 다시 나오는 장면이 없어요. 들어는 갔는데 나온 장면이 없어.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빨래를 배달을 해줬다면은 나오면서 한 10분 후에 나와가지고 다시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 장면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장면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아마도 카메라에 안 보이는 사각지대로 이렇게 슬쩍 내려와가지고 출구로 나가서 딴 곳으로 이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뭐 CBS도 검수를 했지만 또 와이어드라는 또 다른 잡지에서도 이 CCTV 영상을 검수를 했는데 검수를 해보니까 비밀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뭐 FBI에서는 이게 뭐 원본 영상이다, 로 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그거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냥 제 말로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은 특정 뭐 11시 한 반인가? 11시 반, 밤 11시 반 정도에 영상에 그 이런 마우스 흔적이 쓱 지나갑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마우스 있잖아요, 마우스. 아마 이걸지도 몰라. 제가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니까. 아마도 이거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CCTV 로 영상이면은, 원본 영상이면은 이런 마우스가 화면에 잡힐 리가 없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말은 편집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FBI가 공개해서 우리가 보는 영상은 원본 영상이 아니라 얘네들이 원본 영상을 컴퓨터에 띄워놓고 아도비 프리미어 같은 그 화면에다 띄워놓고 편집을 하면서 어떻게 실수로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커서 이 화살표가 슬쩍 잡힌 거야. 아주 한 2, 3초 잡힙니다. 슬쩍 지나가요. 그 말은 얘네들이 영상 편집 프로그램으로 뭔가 손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 밤 11시 58분부터 이 자정까지 한 1분 10여 초 이 구간이 영상이 삭제가 돼 있어요. 없습니다. 삭제라기보다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FBI뿐만 아니라 이제 법무부 장관 펜 본디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게 오래돼가지고 1990년대 초반에 만든 시스템이라서 CCTV가 하루가 딱 지나면은 판가리를 한다. 파일 가리를 하느라고 그때 마침 한 1분 정도가 빈다. 그러니까 그날만 빈 게 아니라 원래 매일매일 그 시간대에 일정하게 한 1분 정도 공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1분씩 공백이 있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감옥에서 CCTV가 매일매일 1분씩 공백이 있다면은 당연히 그걸 빨리 개선을 해서 업데이트를 해야지. 그걸 안 했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펜 본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날에도 그랬다라는 증거 영상을 내가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이날만 그랬던 게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고 조작이 아니고 항상 그래 왔어. 내가 어제 거, 내일 거, 그전 것도 다 보여줄게. 보면은 1분이 다 빠져 있어. 라고 말을 했는데 트럼프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후로 제가 뭐 XAI한테도 물어보고 그랬는데 펜 본디가 그런 영상을 반박 자료로 공개한 적이 없어요. 말만 그렇게 하고 그 현 상황만 모면하고 그 후로 그런 영상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일본을 드러냈다는 얘기야. 편집을 통해서. 그리고 또 CBS 뉴스 팀에 따르면은 또 어느 구간에서 뭔가 편집을 해가지고 뭔가 잘라붙인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 몇십 초건 1분이건 간에. 그러니까 이 영상, CCTV 영상이 여러 곳에서 편집하고 뭔가 짜맞추기 한 그런 흔적들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타살이었다면은, 그 타살범의 어떤 영상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감춘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 CBS 뉴스가 진짜 큰 거 했어요. 큰 거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날 2층에 교도소 2층에 교도관 2명이 이제 로비에서 뭐 이렇게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제 CCTV 영상 보면은 뭐 한 구석 탱해에서 스테이션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뭐 잠을 자는지 조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로비에는 두 사람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3의 인물이 이렇게 순간 찰나 영상에 잡혔고 그 사람은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질 않았어. 교도소에 갇혀있는 사람이 화장실 가려고 나왔겠습니까? 뭐라도 뭐 밴딩머신에 뭐 포테이토 칩 사러 나왔겠어요? 굉장히 이상하다. 그래서 앱스타인은 자살이라기보다는 타살일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이미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물증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이제 이 사건이 보다 한 걸음 두 걸음 더 진실에 가까워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앱스타인은 딥스테이트 뭐 C 땡땡이나 모 땡땡 뭐 F 땡땡 이런 딥스테이트 조직의 끈앞을 그래서 권력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영상을 딥스테이트한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앱스타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앱스타인이 이제 법정에서 뭔가를 불어버릴까봐 우려한 나머지 이 VIP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제거한 게 아닐까. 아니면은 빼돌렸을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 정황들을 보건대 확실하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제거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보너스 영상입니다. 앱스타인도 앱스타인이지만 이 디디도 블랙메일 오퍼레이션의 일원이었어요. 딥스테이트를 위해서 한 사람은 주로 이제 정치권이나 뭐 기업인들 상대로 몰래카메라를 수집했고 이 디디는 연예인, 음악이나 뭐 영화, 스포츠 이런 연예인들 상대로 뭐 마약 파티도 하고 뭐 이상한 짓도 하고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담아가지고 수집을 해서 딥스에 넘기는 역할을 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합니다. 앱스타인은 어쨌든 뭐 저 세상으로 떴지만 디디는 이번에 재판 결과가 나왔죠. 1심에서 중요한 중범죄로는 무죄를 받았고 좀 가벼운 범죄로 형량이 가벼운 범죄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감방에서 그냥 몇 년 뭐 2, 3년 썩다가 나오면 되는 뭐 그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들리는 바로는 디디의 사면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디디 사면할 거냐? 스트레이트하게 질문하니까 보통 그럴 경우에 당연히 아니면 아니라고 바로 대답하죠. 내가 미쳤어. 왜 사면을 해? 뭐 그렇게 대답하면 되는 건데 Let's see. 뭐 지켜보자. 아직은 때가 아니고 자 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버무린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토를 하고 있고 적절한 시점에서 디디를 사면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법적으로는 디디가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대충 정리를 해주면은 적절한 시점에서 디디를 트럼프가 사면해 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을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자, 왜 디디를 사면을 해줘야 됩니까? 무슨 나라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싸웠나? 딥스를 위해서 싸웠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디디 같은 이 허접한 이 연애 나부랭이를 사면해 준다, 뭐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법 디디가 딥스의 일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제프리 앱스타인은 죽었지만 동업자였던 이 길레인 맥스웰은 지금 나도 무죄다, 사면해달라 호소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차관이 두어 차례 만났죠.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뭐 의회에서 증언을 하네. 지금 여러 가지로 말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길레인 맥스웰이 의회 뭐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 같고, 길레인 맥스웰은 뭐 명예훼손 소송 같은 게 두려우니까 불체포 특권, 이뮤니티를 보장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쩌면은 이 여자도 뭐 20년 형을 지금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어쩌면은 사면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감면을 받을 수도 있겠다. 재밌는 상황입니다.